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 시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연수 챙겨드리겠습니다. 며칠 쉬더니 버벅 죄송합니다. 잠이 덜 깨가지고. 쉬면 안 돼. 쉬니까 좋던데. 네. 네, 튀밤님. 네. 시선 집중 첫 시간부터 듣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호. 매일 중간부터 들었는데 네. 라고 해주셨고요. 뽕님이 일본 동경에서 아침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채팅 쳐보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네. 아침 운동을 하시면서 동경이라고 써주시긴 하셨지만 아, 동경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네, 건강하시지요? 왠지 네. 연배가 느껴지는 동경. 잠깐 일본은 추석 같은 어느 나라나 추석 같은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이 아마 추석 문화가 별로 없을 거고요. 중국은 추석 문화가 있을 거고. 중국은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 인구가 몇 명? 9억 명? 와, 어제 뉴스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에서 1시간에 2걸음 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이 아니라 3분 아니에요? 3분?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왜 갔겠다. 과장 보도를 하고 그래 지금. 네. 정보성님. 네. 그분이신가? 그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보성님. 네. 연휴 마지막 날 드디어 저도 실시간으로 첫 인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부산에서 밀양으로 출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6일 연휴도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벌써 내일이 출근입니다. 계속 쉬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몸이 근질거릴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성열님 맞나? 여기 호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그 밑에 지훈님이 저도 호주 멜버른에서 듣고 있어요. 와. 우리가 가을에 접어드니까 호주는 이제 봄에 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던데 안 가봤지만. 네. 검색해 볼게요. 네. 몽이님 출근 중에 듣던 시선 집중을 오늘은 누워서 듣습니다. 부럽다. 파주땡님 네. 울진 바닷가에서 휴가 보내고 있어요. 어디서든 시선 집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휴가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방송 이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휴가지에서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시선 집중. 그림 좋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 새삼스럽게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약간 감사함이 뭉클뭉클 올라오는데요. 네. 제가 지금 동경 소개해드렸죠? 호주 소개해드렸잖아요. 했더니 YS킴님이 5시 10분 캄보디아입니다. 그 밑으로 승나유님 여긴 호주 시드니 그리고 다비드님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와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듣고 계세요. 정반대인데 지구를 뚫고 들어가면 나오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랬더니 클레어님이 마닐라입니다. 김재선님 네. 강원도입니다. 네. 김철님 저는 중국입니다. 서장원님 저는 청주에서 실방 듣고 있습니다. 우와 지인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네. 국제 방송으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미님 오사카입니다. 동시 통역 방송을 좀 해야 되나 이러면. 와 대단하다. 와 지민님은 멕시코래요. 네. 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함께해주는 방송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객지 생활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어디서 듣는지를 인증해주면서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생활로님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느끼는 건 처음입니다. 과일값이 이렇게 부담이 되다니 정말 물가 무섭네요. 가족이 모이는 건 좋은데 지갑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과일값 비싸더라고요. 과일 선물 몇 군데서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요? 네. 네, 좋겠다. 네. 그 비싼 과일. 또 제이비. 네, 제이비가 사줬어요 과일.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님들의 따뜻한 아침 인사로 함께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꺼낸 정치적 메시지가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추석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일이 아니다.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자, 이 대목에서 짚어야 할 점은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했겠느냐라는 점.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제안을 했을까요? 자, 먼저 복귀할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계속 일관되게 거부를 해왔을까? 대체적 분석은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번 맞세워 보겠습니다. 범죄 소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기각 사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맞세우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신에 대한 부실한 수사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그림을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의 목적을 민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영수회담 제안할 때마다 내세웠던 거라 전혀 새로울 게 없어 보이지만 조금 전의 그림과 겹쳐서 보면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부실 수사와 민생 외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분석이 뒤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마저 짚을 점, 다른 날도 아니고 추석 당일에 이런 글을 올린 점. 그게 뭘까? 추석 밥상머리 찬거리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앞의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부각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의 의도가 좀 먹혔을까요? 이 의도가 먹혔는지는 여론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론을 이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의 결과가 나와봐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촌철님들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일단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수회담.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약간 구시대 산물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야당 대표와의 만남, 대통령의 만남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그런 만남을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근데 왜 안 만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진짜 만나면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갑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알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정치부 기자 2명과 함께하는 시간에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추석 연휴가 참 길고 길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정말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 가장 바빴고 가장 뜨거웠던 곳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서울 강서구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논란거리가 바로 여기서 불거졌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지난달 28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 40억은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칩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궐선거 비용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는 지금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한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엄호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지난 서울, 부산, 충남 시도지사 선거에서 빚어진 약 1,000억 원부터 갚고 그 다음에 40억을 말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세 사람 때문에 빚어진 선거 비용을 앞세워서 지금 맞불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공방이 어느 쪽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득입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느냐. 그럼 이번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민주당의 만 논리일 거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그 백반양보에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래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지겹다, 질린다. 역시 양쪽 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죠.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외면할까요? 다시 말해서 투표를 포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돼서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는 진단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화된 한 포인트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투표율인데요.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지면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 될 거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내년 총선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낮을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래서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정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그럴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많은데 그렇다고 치면 이런 분업이 성립이 됩니다.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낮다면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이냐. 특히 수도권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을 읽는 포인트 중 하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투표율이 아주 낮아진다면 그러면 어느 당에 유리하고 어느 후보에 유리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재미있는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비판이 커져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어느 당에 유리할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궐선거는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야당에 불리하다. 그거는 야당, 여당이 아니라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떨어지는 정당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뭐냐면 한참 전의 문법. 여당이 상대적으로 당세가 세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여당, 야당이 아니라 조직력이 강한 정당일수록 투표율이 낮으면 유리하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이비도 투표율이 낮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전망은 안 하지만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내일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투표율은 아주 낮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11일이요. 아, 강서구청장이요? 네.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우사님, 김만두님 두 분은 높을걸요? 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누구의 전망이 맞을지는 나중에 지켜보고요. 네. 근데 선거일은 11일이지만 사실은 투표는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6일과 7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이번 주가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내년 총선에서 볼 법한 구호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마음이 등장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정부 심판론을 외치고 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원 유세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 사면을 복권을 아직 싹 시켰겠습니까?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검찰에 의존해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만 정권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우리 강서 구민께서 이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당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지금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투표율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어찌 본다면 이런 어떤 정당의 총력전의 결과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고는 아마 이 등식에 입각해서 아마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워커홀릭님이 근데 애교 한 번에 40억 너무 비싸요. 라고 해주셨고 잡초 먹는 야마다 료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40만 원 월세가 밀리고 400만 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억 애교라뇨 라고 조금 질책하는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지 뭐 총선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거를 보면 내년 총선의 민심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반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총선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패배한 정당에게는 일종의 경고등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당을 추스르고 총선의 어떤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거꾸로 어떤 이긴 정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하다 보면 총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너무나 상투적인 분석이다. 아하. 뭐 그래서 그 얘기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각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HY님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얘기로 등장하는 거요? 당연히 물가가 1위였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유령님은 서민층은 추석에 과일 하나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부 제발 물가 좀 잡읍시다. 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가 바로 물가죠? 현실 자각 타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촌철님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초치는 뉴스가 된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라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8월에 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지하철 요금도 올리는 건데 이건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발 뉴스가 있는데요.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가 오는 13일에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업안이 가결되면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60여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경진여객 노조. 이 노조는 이 협의회 소속은 아닌가 봅니다. 이 노조도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 일정이 겹칠 수 있다. 이런 지금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준공영제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준공영제를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다른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파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경기도가 지난 8월 9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을 김동연 지사 임기 내가 아니라 2027년까지로 미룬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때문에 지금 노조가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바닥에서 이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비 지출이 많아지는 고통에다가 돈 내고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고통이 겹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긴 연휴는 더 많은 지출을 뜻하기도 하는데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이 더 얇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로 한정해서 본다면 지금 짚어야 되는 게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준공영제 완전 실시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룬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 부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그 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탄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선가 뭔가 수입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수 펑크가 60조에 가까울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뭐가 줄어드느냐? 지정과 그 재정 교부금,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로 해결 전망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뒤따라 붙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파업 찬반 투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경기도민들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랑님이 부산도 6일부터 버스비 오릅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